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3월 9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평안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새 아침이 밝았네요.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우리 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어제 또 한 구간 시원하게 내려 꽂았습니다. 아하, 요즘 뭐 내려 꽂는 일이 일상이다 보니까 아이고 그런갑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그 아시아장은 특히나 등락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아침장의 그 일본장과 중국장은 사실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특히나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2% 이상 치솟으면서 강세로 오전장을 만들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한국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꽤 그래도 밀어 올리는 흐름을 만들고 있었는데, 자, 점심 먹으러 가서 뭔가 잘못된 음식을 먹었나 애들이 점심시간을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내려 꽂기 시작하더니 일본도 결국은 마이너스 0.4, 장중에 1.6%가 그냥 내려 꽂아버렸고, 상해 같은 경우에도 양봉 시작을 했다가 2% 넘게 거의 3% 가까이 내려 꽂으면서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차이나 A50으로 분류되는 이제 중국장 우량주 같은 경우에도 3.8% 내려 꽂히면서, 야, 이거는 아시아장 약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구나 라는 흐름이 계속해서 관측이 되네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흐름, 그리고 금리가 약세를 보일 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이럴 때 아시아장 같은 경우에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 반대로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던, 장기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 리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아시아장은 상대적으로 약세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들이 포진하고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혼조세입니다. 그래도 뭐 한 가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미국장이 어제 좀 이제 심야 시간에는 다시 낙폭을 조금 키우긴 했지만 그 전에 좀 상승폭을 열심히 만들긴 했어요. 네, 그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약 플러스 1% 정도, 그리고 뭐 S&P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세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그래도 유럽장과 이제 디커플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혼조세로 이제 만들어주면서 바닥 근처에서 이제 다시금 변곡점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은 다시 마련이 됩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더 내려 꽂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조금 하락을 더 높게 점쳐서 봤던 구간은 이제 어느 정도 낙폭을 충분히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구간 충분히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어제 아침도 좀 그러긴 했지만 오늘 아침도 미국 지금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 조금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시아장이 오늘 반등세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 오늘 아시아장에 좀 명확한 1% 이상의 반등세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는 나와야 어느 정도는 반등점을 잡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포인트를 다시 재돌파해서 달리나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900포인트가 900포인트가 깨지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참 낙폭이 무지막지한 요즘입니다. 그래서 매매 여전히 어렵고, 지수가 지금 반등점을 잡기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재료들이 혼재돼 있고, 그리고 요즘에 계속해서 트리거로 보고 있는 이 미국 장기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긴 추세로 보게 됐을 때 2019년도부터 이제 긴 추세로 보겠을 때 지금은 이제 거의 2%까지 치솟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치솟는 구간에서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약세로 좀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강력한 증시 반등이 나오기 전조 증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 흐름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증시는 이제 반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리가 오르게 됐을 때 약세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나스닥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긴 하지만, 이게 안정화됐을 때는 그래도 증시가 좀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전체 흐름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스윙 포지션을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은 할 수 없고 단타 포지션으로 유지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수익을 주는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오늘 반등장이 만약에 발생을 하고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장에 좀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 정도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오후장까지 어떤 흐름을 만드느냐. 오전장의 흐름은 웬만하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은데 또 치고 빠지기냐 아니면 오늘은 조금 반등을 성공적으로 할 것이냐를 보려면 오후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오후장까지 해서는 조금 스윙 종목들의 포트에 늘리는 거는 여전히 좀 지향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단타성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 명확하게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시건을 만들어 준다라고 할 때 대응을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물타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물타기는 결국 이제 지수를 이기는, 이제 우량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국은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안정화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정확하게 이제 비중을 내가 늘린다 아니면 평단가 관리에 들어간다라는 선택지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대응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뉴스 조금 정리해서 두 가지만 챙겨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6일에 미국에서는 상원에서도 이제 통과한 경기 부양책에서 1조 9천억 달러, 그래서 한국 돈으로 1,900조죠. 네, 1,900조. 네, 거의 2,000조 규모인데, 2,000조 규모의 이제 부양안이 일단 상원을 통과를 했고요. 상원 통과한 데서 조금 내용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원에서 다시 한번 표결을 하고 3월 중순까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바이든의 책상에 올린다. 이게 이제 미국 의회의 타임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 조금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한시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이 보고 있는 방향성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3월 중순 다음 주 정도까지로 보게 되면 이게 집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반등점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이게 명확하게 쭉쭉쭉 밀어오는 반등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려 꽂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 구간 밀어올리기 좋은 이슈가 되겠죠. 얼마나 밀어올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아무튼 이러한 재료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국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등락이 무자비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준다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조금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오늘 일반 청약에 들어가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 뉴스예요. 네, 계속해서 아마 우리 수달 패밀리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장외 시세가 지금 20만 원 정도로 형성돼서 있기 때문에 공모가가 6만 5천 원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 거기다가 기관 경쟁률이 무려 1275대 1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까지 또 한국장에 투자를 한 적이 없는 해외 기관들, 해외 펀드들 쪽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려고 의사타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가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장외 시세로 할 수 있는 20만 원 근처까지는 밀어 올리는 게 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속칭 따상이라고 얘기하는 상장 당일에 공모가 대비해서 2배가 오른 다음에 상한가를 치는 이제 이런 흐름은 굉장히 유력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아무래도 청약에 참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공모 청약도 역대급 자금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 관측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뭐 주가 상승에 여러 가지 힘을 불어넣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좀 주요 그 백신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2% 이상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좀 장대 양봉이라고 할 수 있는 양봉을 세워주기도 했고요. 이런 흐름들이 보여주는 상황에서 지금 백신의 굉장히 한국 백신의 키워드를 모두 다지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은 굉장히 좀 큰 힘을 빌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재밌는 부분은 이제 장기 보유 성향이 강한 싱가포르 투자청 그리고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참여 소식이 굉장히 조금 고무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먹거리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1, 2년 동안은 앞으로 계속해서 먹거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참여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달려드는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 가치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런 좋은 흐름 보여준다면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거의 뭐 고름이 차고 있는 SK 케미칼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아직 뚜껑을 열려면 시간은 조금 남았지만 일단 오늘 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되는 장세지만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구간 지나고 있으니까 수급 흐름이 돌아오는지 오후장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지켜보시면서 대형점 잡으시길 진심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살삭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